예, 안녕하십니까. 축구와 법, 축구 규칙과 법령, 10주 차가 되나요? 중간 시험 주차까지 포함하면 10주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10주 차에 이르네요. 그, 9강이죠. 강의 주제로는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프라이버시와 도핑,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 꼭 축구에 국한한 주제는 아닙니다. 스포츠 전반에 또 포함되는 스포츠 전반에 우리가 또 걸쳐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꼭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엔터테인먼트, 연예 산업 쪽을 또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프라이버시가 특히 그렇고요. 뭐 도핑은 연예 산업과도 뭐 조금은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도핑은 또 스포츠와도 매우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도핑 사건이 심심찮게 또 발생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또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다반사이죠. 뭐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같은 큰 스포츠 이벤트인 경우에는 또 도핑 테스트의 양성 반응 나오는 선수들, 또 우리가 심심찮게 또 볼 수 있고요. 또 그중에는 또 유명한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도핑 문제가 또 이제 또 어떻게 스포츠의 어떤 그런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요 프라이버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자유죠. 개인의 어떤 그 사생활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이론을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인 또 그 사건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도핑에 관련된 또 중요한 어떤 법 규정이라든가 관련된 룰을 살펴보고, 또 이론적인 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도핑과 관련해서 또 그 부분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갈까요? 먼저 이제 프라이버시인데요. 우리말로 따지면 뭐 사생활의 자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개인 정보의 보호 부분도 우리가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하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러한 프라이버시는, 사생활의 자유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헌법상 권리로서, 기본권으로서 또 보호하고 있죠. 우리나라 헌법도 보면 사생활의 자유를 어디서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또 찾으려니까 또 잘 안 보이네요. 예. 제 17조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해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8조는 이제 통신의 비밀을 해가지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헌법이 규정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서 또 세부적인 또 하위 법률은 또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규정들을 하고 있죠. 제가 이따가 잠깐 또 언급을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좀 이제 이 축구와 법이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도 한번 좀 글로벌하게 유럽의 어떤 관련 또 규정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U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 사생활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잠깐만요. 화면을 전환을 하고요. 예, 지금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예, 유러피언 컨벤션 on 휴먼 라이트라고 해가지고요. 뭐 인권, 유럽의 인권 뭐 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제 EU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했던 최고 규범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EU의 인권에 관한 이제 최고 규범인 이 유러피언 컨벤션 on 휴먼 라이트는 여러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 우리 이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다시피 아티클 8 8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right,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해가지고 개인 그리고 가정의 어떤 인생의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respect 받을 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그의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그리고 그의 또 가정과 그의 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의 리스펙트할 이제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유럽도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러한 기본적인 사생활의 자유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정신에 입각해서 또 각 회원국들마다 또 국가에 적용되는 또 이제 구체적인 법률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로텍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1998년도에 정보보호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관한 정보의 어떤 비밀 보장과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적 근거 없는 그런 정보의 어떤 침해 등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이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보보호가 아니라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무분별한 그런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국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예, 많죠. 예, 상당히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뭐 이 과목이 법학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제가 내용은 설명드리진 않고요. 아무튼 이렇게 기본적인 관계 법령이 있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축구와 법 시간에 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런 법리적인 내용을 다룰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골치 아플 텐데 여러분들한테는 왜 다룰까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축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스포츠 전반에 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결국 이제 스포츠법에서도 또 어느 정도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이고, 그리고 또 축구법에서도 또 어느 정도 또 비중 있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특히 그 외국의 이제 이런 스포츠법 또는 축구법 관련 서적을 보면 꼭 이 프라이버시 요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다루고 있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에 대치되는 갈등 관계에 있는 또 권리 기본권이 있겠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프라이버시와 대치되는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또 다른 권리 기본권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크게 어떤 그 형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하면, 첫째는 이 프라이버시에 어떻게 보면 그 내적 그 비밀의 그런 보장 부분, 그러니까 나에 관한 정보, 프라이버시를 외부에 내가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만의 정보를, 그러니까 나만 내가 갖고 있는다. 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비밀로서 이제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나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함부로 외부에 나에 관한 그런 프라이버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것을 막는, 그러니까 그 침입을 저지하는 그러한 그 측면에서 우리가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측면, 그러니까 제3자, 외부가 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개했을 때 그 제3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럼 두 개의 기본권의 충돌이 될 경우에 어떻게 그 밸런스, 그러니까 그 충돌을 조정을 하겠느냐. 어느 한쪽만의 권리를, 어느 한쪽의 권리에 그 손을 들어주면 다른 쪽 권리는 또 그만큼 제약이 되는 것이죠. 그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것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이런 재판에서 상당히 아주 예민하고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런 이제 밸런스와 관련해서 이것이 특히 이른바 스포츠 스타 또는 연예인 등 이런 대중적인 인물, 대중적인 관심과 어떤 그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경우에는 과연 이것을,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의 그러한 권리,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그런 대중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그런 보호받는 프라이버시가 더 적어져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 사건에 있어서 제가 조금 있다가 구체적인 스포츠 스타, 축구 선수, 유명 축구 선수와 관련된 케이스를 제가 얘기할 텐데요. 바로 이제 그러한 유명한 인물, 소위 말하는 공인이라기도 또 하죠. 퍼블릭 피규어라고도 하는데, 공인인 경우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주 민감하게 또 다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이것이 특별한 어떠한 또 그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법에서 이러한 그 프라이버시가 다뤄지는 것이고, 또 스포츠법의 특수한 영역인 축구법에서도 다루어지는 것이고, 그 외국의 어떤 축구법 관련된 서적을 보면 다 이런 프라이버시가 또 다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강의에서 이 축구와 법 제 과목 시간에서도 한 번쯤은 요 프라이버시 요 부분을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러한 프리덤 오브 익스프레션, 표현의 자유, 알 권리와의 그러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컨벤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로피언 컨벤션인 경우에도 바로 이 아티클 10에서 바로 freedom of expression,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사생활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대척점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갈등 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이 freedom of expression, 표현의 자유와 이렇게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기본적인 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그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